즐거운 수학서장 장아찌입니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련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우리가 세 유한집합 A, B, C에 대해서 집합이 3개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2개일 때랑 3개일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련된 식인데, 저것은 이런 식이 왜 나왔나 그림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보겠어요. 자, 첫 번째, 자, A랑 B가 있습니다. 이렇게 A랑 B가 있을 때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막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들 알죠? 이것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그 말이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이것의 원소의 개수인데 우리가 여기 각각의 영역의 개수를 여기를 A개라 합시다. A개, 얘를 B개, 얘를 뭐 C개라 합시다. 이렇게 각각의 여기에 A개, 여기에 C개, 여기에 B개라고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말대로 대입하면 이런 거죠. N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그 말이에요. 합집합 B의 개수라는 것은 요거 전체의 개수 그 말이죠. 이거 전체의 개수라는 것은 A, B, C개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개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 말대로 하면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A의 개수. 자, A의 개수라는 것은 A의 개수. 그 다음에 뭐 B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개수. 이렇게 써졌는데 A의 개수가 뭐예요? 자, 이것은 지금 A 더하기 A의 개수는 요거죠. 지금 요거니까 A 더하기 C개 아니에요. 그 다음에 B의 개수. B의 개수는 B 더하기 C개죠. 이것을 지금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A, B, C 한 번씩만 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더하기 이것을 하면 C가 2번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C를 한 번 빼줘야 되는데 C가 다른 말로 교집합의 개수. 요것이 바로 C인 거죠. 그래서 이걸 더한 다음에 C를 한 번 빼줘야 얘랑 같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한데 그냥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 한 번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 번 빼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합집합의 원소를 구한. 자, 근데 특별히 A, B가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그 말이야. 공집합일 때 여기 원소가 없을 때 그 말이야. C가 제로일 때 그 말이지. 자, C가 제로일 때는 여기 없는 거니까 C가 제로니까 제로 없어도 다 치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치운다고 생각하면 결국 요거 더하기 요것만 필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쪽이 없는 거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때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 말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여기가 0이다 그 소리랑 같이 교집합 없으니까 요거 빼버리면 되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다 그 말 되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을 때는 바로 그냥 A 개수 B 개수 더한 것이 합집합의 개수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이 이렇게 2개일 때 이야기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집합이 3개다. 여기 C라는 집합이 또 있다. 그러면 이렇게 C가 또 있다. 이랬을 때 이번엔 A 합집합, B 합집합, C 전체 A, B, C 모두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말은 그림에서 이거 전체의 원소의 개수 그 말이야. 전체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그 말인데 아까는 그림이 좀 비슷해요. 먼저 A의 개수, B의 개수 이제 하나가 더 있으니까 C의 개수까지 일단 더합니다. 이렇게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를 한 번씩 빼주고 마지막에 모두의 공통인 부분을 한 번 더해주고 이렇게 하면 합집합의 개수다 이 뜻이야. 자, 이제 왜 저런 식이 생겼냐? 자, 우리가 여기는 이제 영역을 표시한다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를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말합시다. 자, 번호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요거 1, 2, 3, 4, 5, 6, 7을 다 더하는 건데 그 개수를 더하는 건데 영역에 자 근데 A의 개수구만. 자, A의 개수라는 건 이거죠. 일단 요거의 개수 더하기 이거의 개수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여기 4번 같은 걸 봅시다. 자, 4번은 뭐냐면 A에도 속해 있고 B에도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그런다면 4번이 2번 계산된다는 거 알겠죠? 자, 4번이 2번 계산되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을 일단 한 번씩 뺀다고 말이에요.
요 교집합을 한 번씩 뺀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4번이 일단은 빼지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1번하고 같은 거죠. 교집합을 한 번 뺀다는 거.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집합을 여기 5번도 마찬가지고 6번도 마찬가지라서 교집합을 한 번씩 뺀다는 거야. 뺀 다음에 마지막에는 얘를 더한다 그랬는데 왜 얘를 또 더하는 거냐 그 말이죠. 자, 이걸 더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7번 같은 경우를 보세요. 자, 4번, 5번, 6번은 한 번씩 빼는 거라서 이렇게 교집합을 한 번씩 뺀다 그 소리가 들어있는 거고요. 근데 7번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 보세요. 자, 7번 같은 것은 우리가 A의 원소의 개수할 때, A의 원소의 개수할 때 7번이 한번 포함됐죠. 자, B의 원소의 개수 더할 때 7번이 또 포함됐고, C의 원소의 개수 더할 때 7번이 더해졌어. 즉, 요거 A, B, C 개수를 더할 때 7번 모두의 공통인 부분은 3번 더해진 거죠. 3번 더해졌어요. 자, 근데 또 이번엔 교집합을 뺄 때, 자, 요거 뺄 때, 교집합을 뺐잖아요. 교집합, 이 개수를 뺄 때 7번이 한번 빠질 거 아니야. 또 마찬가지로 여기 교집합 뺄 때 7번이 빠지고 이렇게 교집합 뺄 때 또 7번 빠지고 7번이 3번 다시 뺄 셈이 되는 거죠. 여기 교집합을 뺄 때 그 빼는 과정에서 7번이 3번 다시 빠지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3번 더해지고 여기서는 3번이 빼지고 그러니까 7번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7번을 한번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7번이라는 것이 A, B, C 모두의 공통인 거 그 말이에요. A, B, C 모두의 공통인 것이 7번입니다. 거기가 7번인데 그 7번은 3번 더했다가 3번을 빼버렸으니 한 번을 더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합집합의 원소 개수 계산할 때. 그래서 여기 한 번 더해준다 그 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4, 5, 6번 같은 경우는 교집합을 한 번씩 빼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뺀 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그것이 합집합의 개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설명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복잡하게 더 생각할 건 없고 그 정도 내용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 개의 합집합이 있을 때는 각각을 한 번씩 더한다. 그 다음에 각각의 서로의 교집합을 한 번씩 빼준다. 원소의 개수를 마지막에 모두의 공통인 그 원소들을 한번 더해준다. 그것이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여기서 막 크게 막 중요하거나 그런 보다는 그냥 가벼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유한집합인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개수를 빼면 되겠죠. 저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차집합 B의 개수는 말이야.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 빼자. 합집합 B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빼자. 자, 이것은 그림으로 그냥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냥. 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A 차집합 B란 건 여기를 말하잖아요. 여기의 원소의 개수 이야기죠. 여기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 빼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A 합집합 B, 요거 전체 개수에서 B의 개수 빼도 되는 거지. 같은 내용인 거죠,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어딘가를 지칭한가, 어디를 지칭하는가만 알면 되겠고, 이제 주의사항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빼는 거 아니다 그 말이네. 자, 여기에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그럴 때 이것의 개수에서 이것의 개수 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이 아니다. 이건 주의사항입니다. 위에 요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사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본다면, 자, 전체 집합 U와 그 두 부분 집합 A, B 사이에 전체는 20개, A는 9개, B는 10개 막 이렇게 있고, 여기가 4개 있다면 다음을 구해라 이런 거네. 자,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두 집합 이야기라서 연산 법칙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냥 조금 간단하게 그냥 보면 끝납니다. 그냥. 자, 전체 집합 U가 20개가 있다. 딱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대부분은 교집합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교집합이 있게 좀 그려준 다음에 저기 있는 말을 다 표시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말, A, B, 90 이런 거 중요한데 이런 말 같은 거, 자, 이 말은 모양상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썼잖아요. 자, 이런 것은 이제 딱 보자마자 드모르강의 법칙이지. 드모르강의 법칙.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하고 같다겠죠. 자, 여집합을 밖으로 가로 묶어서 빼고 교집합은 뒤집어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면 얘는 얘랑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녀석이 나왔다는 것은 얘를 준 거랑 같으니까 합집합의 여집합 그 말이에요.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합집합은 이거고 그것의 여집합 바깥을 말하죠. 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다 그 말은 여기에 원소가 4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개수로. 개수입니다. 개수 4개. 여기 원소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자, 그러면 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기본적으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뭐 일단 잠깐 공식을 써보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개수 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에다 그대로 넣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A의 개수가 있는데 뭐라 그랬어? 9개죠. 9개. B의 개수 10개 그 말이에요. 더하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교집합. 교집합의 개수 뭔가 있겠죠. 이렇게. 아직 모르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몇 개냐 그 말이야. 자, 근데 합집합의 개수라는 것은 자, 여기가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으면 요거 다 합한 것은 16개가 돼야 되는 거죠. 전체가 20개이기 때문에 이쪽이 4개가 있으니 합집합이 16개. 얘가 16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번의 개수는 16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1번은 16이고 16개. 자, 근데 그렇다면 교집합이 몇 개냐? 요 식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자, 얘가 지금 19예요. 19니까 3을 빼야 16이잖아. 아, 교집합의 개수. 여기가 3개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합집합 식을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상황을 보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런 데는 자, A가 9개니까 여기 3개 있으면 6개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자, 이쪽이 B가 10개야. 여기 3개 있으면 7개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원소 개수만 지금 써놓은 겁니다. 자, 저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N. A 여집합, 차집합, B 여집합. 얘는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걸 그대로 찾아도 되지만 모양 바꿔서 이 식을 좀 변형하세요. 자, N하고 요 부분. 자, 이것은 좀 교집합을 좀 바꾼다겠죠. A 여집합.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것은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B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같은 말이고 요 말은 또 번역해서 자, 교환법칙 성립한다. B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써도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써놓으면 아, 요 말이 또 뭔지 알아야지. 자, 요것은 뭐냐면 B 차집합 A랑 같은 말이에요. 변형시키면. 그래서 교집합은 차집합으로 여집합은 요것의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요거랑 같은 뜻. 결과적으로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 말하고 같아요. 자, B 차집합 A는 여기를 말하죠. 7개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좀 식이 나오면 뭐라고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식을 좀 변형해서 익숙한 식으로 좀 쉬운 식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연습 문제 두 번째. 자, 전체 집합 U와 AB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 자, U는 10개, A 여집합 6개, B 집합 5개. 요 녀석은 1개, 다음을 구해라. 이것도 막 뭐라고 줬어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죠. 모양이 좀 다르게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것 뿐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표현하면 됩니다. 무조건이. 자, 전체 집합이 10개, U가 10개라고 딱 표시해주고요. A, B, 이렇게. 자, 원소의 개수니까 모든 영역에 원소의 개수를 좀 표시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일단은 저기 써져 있는 말을 표시할 건데 좀 이제 A의 여집합은 알기 쉬운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좀 말이 어렵죠.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저걸 좀 정리하는 겁니다. 먼저. 자, B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런 말. 자, 이런 말은 차집합이잖아요. 차집합 나오면 항상 바꾸세요. B. 자,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것은 여집합으로 바꾼다 했으니까 요거랑 같은 말이야. 아, 그러니까 교집합 그 말이죠. 교집합이 1개다 그 소리야. 원소가 1개니까 여기에 1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1개.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 B가 5개 되잖아. B가 5개. 그러면 이걸 가지고 B가 요거잖아요. 요게 5개니까 아, 이쪽에 4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5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또 활용하는 거예요. A의 여집합이 6개. 자, A의 여집합인데 A는 이거잖아요. 요것의 여집합이 6개래요.
요곳의 이어집합은 4랑 여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6개니까 여기가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4랑 2에서 6개가 되잖아요. 저 말 맞추는 거지. 자, 그러면 전체가 10개니까 나머지 여기도 알 수 있는 거지. 자, 모두 이게 7개, 여기 3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간단하지. A 차집합 B의 개수. A 차집합 B, 요거 맞지? 3개 그 말이고.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드모르강의 법칙이잖아요. 저것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2번은 요 녀석은 얘랑 같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것의 원소의 개수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교집합의 여집합 그 말이야. 교집합은 1개니까 전체가 지금 10개잖아요. 그래서 모두 1, 2, 3, 4, 5, 10개죠. 이게 지금 10개. 그러니까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1개니까 9개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자, 간단하게 이렇게 다 찾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은 살짝만 좀 반영을 잘 해주면 금방 찾습니다. 자, 이제 말로 아까처럼 막 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말로 주는 수도 있어요. 자, 어느 학급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두 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15명,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12명, 둘 다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6명, 둘 다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6명, 한 과목만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인가 이렇게 물어요. 자, 저렇게 물으면 저 말을 여기다 번역해서 쓰면 돼요. 번역해서. 자, 일단 어느 학급이 25명, 전체 집합이 25명 그 말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영어를 좋아한다, 수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막 썼으니까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말을 갖다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일단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15명. 자, 여기가 15명이면 여기다 점점해서 15명 쓰세요. 이 15명은 여기랑 여기 합해서 15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12명, 여기가 12명 그 말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둘 다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6명.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영어도 안 좋아하고 수학도 안 좋아하고 얘는 좋아하는 아이들 아니에요.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바깥을 말이죠. 영어도 좋아하지 않고 영어도 좋아하지 않고 수학도 좋아하지 않고 여기 4명 그 말이에요. 아니 6명인가요? 자, 둘 다 좋아하지 않는 건 둘 다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6명 여기 그 말이에요. 여기 6명. 이제 요걸 가지고 나머지를 풀으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서 이제 한 과목만 좋아한다 막 그랬는데 일단 여기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가 6명이면 여기 합집합이 여기가 25이니까 19명이 돼야 되는 거니. 자, 19명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교집합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합집합을 시켰잖아요. 자, 여기 이제 영어 수학인데 영어랑 수학이라고 할까요? 그냥 둘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요 식말이지. 자, 요 식. 자, 영어의 개수 더하기 수학의 개수 빼기 영어 수학의 교집합 빼는 거라겠지. 합집합의 개수는. 자, 이런 거. 예를 써서 좀 얘는 좀 생략해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합집합은 지금 여기가 6명이니까 19명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지금 19명이 돼야 돼. 영어는 15명이고 수학 좋아하는 학생 12명이야. 그러니까 빼기 교집합 말이야. 교집합. 자, 교집합을 찾아야 되니까.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7이잖아요. 자, 27하고 여기는 19야. 그러면 얼마를 빼야? 8을 빼야 되겠죠. 자, 8을 빼야 19가 딱 맞는 거지. 즉 교집합이 8명 그 말이야. 영어 수학을 둘 다 좋아하는 학생이 8명 그 말이죠. 그러니까 8명이면 이쪽은 또 7명 남는 것이고 12명이니까 4명 남는 거지. 자, 이런 관계에 어떤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한 과목만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이냐? 저렇게 한 과목만 좋아하는 학생은 한 과목만 좋아한다 그 말은 영어만 좋아하거나 수학만 좋아하거나 그 학생들이 몇 명이냐 그 말이에요. 영어만 좋아한다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영어 차집합 수학이죠. 여기 영어만 좋아하는 아이들. 얘들은 영수를 다 좋아하지 않아. 둘 과목 다. 한 과목만 좋아한다 그 말은 얘들하고 얘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 더하기 4 11명을 말하는 거예요. 11명이 한 과목만 좋아하는 아이들이구나. 알겠죠? 문제 말로 써져 있는 문제고요. 자, 이번에 좀 다른 문제라서 자, 전체 집합이와 그 두 부분 집합 A 사이에 전체는 20개, A의 집합 4개, B는 9개일 때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 교집합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이요. 저렇게 말했을 때 그 말입니다. 자, 저것은 무슨 이야기냐?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짝 좀 그려봐야 됩니다. 자, 전체가 20개. 자, A의 이어집합이 4개, B가 9개. 자, A가 있고요. B가 또 이렇게 있겠죠. 자, 근데 저렇게 말했을 때, 자, A의 이어집합이 4개 그 말은 뭡니까? A가 몇 개라는 뜻일까요? 자, A의 여집합이 4개다 그 소리는 A가 16개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전체가 20개이기 때문에 자, A의 여집합이 4개라는 것은 A가 16개다 그 뜻이에요. A가 얘가 16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B는 9개 그 말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교집합이 몇 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때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자, 이 교집합은 여기인데 이 값의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지금 교집합 여기에 최대 개수랑 최소 개수. 그러면 최소는 몇 개가 돼야 되고 최대는 몇 개가 돼야 되냐 막 이런 말인데, 자, 일단은 자, 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 자, 요 녀석이 만약에 A, B가 이렇게 아예 교집합이 없다고 해봐요. 없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얘가 16개고 9개죠 지금. 16개 9개인데 이거 다 더하면 몇 개야? 25개잖아요. 근데 전체 집합은 20개밖에 아니야. 근데 교집합이 아예 없다면 답하면 25개가 돼서 전체 집합보다 많아지잖아요. 조건이 안 맞죠. 그러면 5개의 오차가 생기냐. 5개. 5개의 오차가 생긴다 그 말이 교집합이 최소한 여기가 5개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집합이 4개다 해봐요. 어떤 일이 생기나? 여기가 4개면 여기 16개니까 뭐야? 16개에서 4개 빼면 12개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9개가 있는 거지? 아니 9개니까 3 빼면 5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4개일 때를 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거 합집합이 몇 개야 지금? 16개, 5개, 21개잖아요. A, B 합집하면 21개야. 근데 전체는 20개밖에 아니야. 조건이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5개보다 작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5개는 기본으로 여기에 있어야만 교집합에 뭐가 들어있어야 5개 이상 들어있어야만 요 말에 성립하는 거예요. 합집합의 개수를 넘지 않는 거예요. 자, A 합집합의 개수, A, B 합집합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개수와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얘 합집합의 개수가 전체 집합보다 커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조건이 안 맞아요. 전체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합집합의 개수는 전체 집합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합집합을 따로 세면 25개인데 전체가 20개일 때 이럴 때는 5개 오차가 생기는데 그 5개가 바로 최소한 들어있어야 될 개수야. 여기가 5개가 있어야 그나마 전체 집합에 딱 맞는 거예요. 여기가 5개라면 얘가 11개가 되고 얘는 4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 개? 20개죠. 요때가 정확히 2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오차만큼이 따로따로 합했을 때 그 오차만큼이 교집합이 최소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 개수는 5개다 그 말이야. 최소 개수는 5개.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 개수는 몇 개냐? 교집합이 최대는 몇 개까지 될 수 있느냐 그 말인데 이럴 때는 자, B의 원소가 지금 9개잖아요. B의 원소가 9개, A가 16개. 자, 근데 이럴 때 자, 이 두 녀석의 교집합의 최대는 B가 많아봐야 9개이기 때문에 최대 9개까지 될 수 있는 거지. 얘는 더 많으니까. 알겠죠? 자, 이 B의 원소들 중에 요 9개가 전부 여기 교집합에 들어있으면 요때가 교집합이 가장 많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집합은 최대 9개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B 전체가 이제 여기 9개가 얘를 같다 그 말이 뭐예요? 여기에 원소가 없다 그 소리죠. 여기 원소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B가 A에 속해버렸다 그 소리예요. 자, 이럴 때가 최대값인 겁니다. 교집합에.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값, 최대값. 알겠죠? 2개 더하면 14 그럼 되겠죠. 자, 이번엔 이제 조금 다른 종류 문제가 있어요. 자, 세 집합에 대해서 A는 14, B는 13개, C는 16개, 교집 모두의 합집합은 30개, 모두의 교집합은 3개 막 이렇게 있을 때 A, B, C 중 두 집합에만 속한 원소의 개수로 있어요. 두 집합에만 속한 원소의 개수. 자, 그러면 저런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 그 말인데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에 또 표시해 보는 겁니다. 자, 자, 지금 뭐 전체 집합은 따로 없죠. 그냥 A, B, C만 써졌죠. A, B, C만 있으면 A, B, C 이렇게 따로 쓰세요.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저기에 이제 관련된 말이다 일단 표시를 하는 거야. 자, A의 개수 14개,
B의 개수 13개, C의 개수 16개 딱 표시하고요. 합집합 전체는 뭐 30개다라고 하고요. A 합집합, B 합집합, C 30개. 그 다음에 모두의 교집합은 여기를 말한다겠죠. 딱 정해진 건 확정된 것은 딱 이렇게 표시해주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그냥 저 정도로만 놔둬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A, B, C 중 두 집합에만 속한 원소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냐? 두 집합에만 속했다. 자,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는 두 군데 속한 거죠. 3 같은 경우는 3은 세 군데 다 속한 거죠. 이렇게 두 군데만 속했다 그 말은 요런 데 그 말이에요. 저런 데 개수가 몇 개냐 그 말이거든요. 이런 거 구하는 건데 이런 거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개 합집합 공식 같은 것도 있었죠. 근데 그 공식만 가지고는 다 소화가 안 돼요. 저런 게. 그럴 때는 이렇게 풀으시라고 하네. 이럴 때는 여기 좀 알기 쉽게 여기 고유 영역, 여기 A만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그냥 A자 맞춰서 A라고 쓰고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A개, 이쪽은 B개, 이쪽은 C개라고 하세요. 자, 연관돼서 집합에 연관돼서 쓰고 그 다음에 요런 데는 이제 A, B의 교집합 아니에요. 여기 또 다른 문자로 X, 얘는 또 Y, Z 아무렇게나 막 쓰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써놓고 관련된 말을 이제 만들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것이 뭐냐면 두 집합에만 속한다. 두 집합에만 속한다는 것은 X랑 Y랑 Z를 말하는 거예요. 쟤들이 몇 개냐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하라는 것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가 몇 개냐. 자, 이거 구하는 거랑 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일단 이런 것은 여기 있는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관계식을 막 써보세요. 관계식을 먼저 여기 전체 합이 30개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 합하면 30개래요. 그러면 30개니까 일단은 뭐야? 30개라면 여기가 3개가 있으니 나머지 다 더한 거예요. 자, 나머지 다 더한 것은 나머지 다 더한 거 말이죠. 여기 다 더하면 27개겠죠. 여기 3개 빼고 27개 그 말도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 말 쓴다면 나머지를 다 더한다 그 말을 자, A랑 B랑 C랑 순서대로 그 다음에 X, Y, Z 더하면 27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다 더한 게 27개다. 3개 빼고 합집합이 30개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번엔 요거 A, B 있잖아요. 자, A의 개수만 씁시다. 자, A의 개수만 써. A. 요것이 A잖아요. 근데 여기가 3개 있으니까 AXY. AXY가 11개겠죠. 그러니까 A랑 X랑 Y. 요거 더한 것이 11개 그 말이죠. 알겠죠? 이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알기 쉽게 좀 글자를 줄을 좀 맞춰서 쓸게요. A 더하기 X 더하기 Y인데 얘가 11 이렇게.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은 얘가 13개잖아요. 그러면 BXZ B랑 X랑 Z 더한 것은 또 10개 그 말이죠. 얘가 13개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여기에 C의 개수 요거 말이지. CYZ 그것은 또 13개잖아요. C 더하기 Y 더하기 Z 얘는 또 13개 그 말이에요. 이런 식이 있는 거죠 지금. 자, 또 다른 조건은 따로 없죠. 자,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것과 이것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쩐다 저쩐다 막 그랬었잖아요. 어쩐다 저쩐다. 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여기서 이제 사용을 뭐 안 할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런 식을 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나 그 말이에요. 저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요걸 가지고 자,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구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요 맨 위에 식, 요것은 지금 합집합 전체 관련된 식을 써놓은 거죠. 자, 요 밑에 있는 요 3개씩. 자, 요 3개를 가만 보세요. 여기는 지금 A, B, C 다 더한 거 막 써졌고, 여기는 A, B, C가 따로따로 써졌잖아요. 자, 그러면 A, B, C, 얘를 요 모양으로 만들려면 요거 3개를 좌변끼리 더한다면 그 말이에요. 더하면 한번 써봅시다. A, B, C 이렇게 되겠지. A, B, C 더하기. 그 다음에 X 2번, Y 2번, Z 2번이야. 그러니까 X, Y, Z가 모두 2번씩이잖아요. 그 말을 X 더하기 Y 더하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2번 씁시다. 이렇게 2번이. 이걸 2번 더한다를 얘를 2번 더한다 이렇게 2번 나눠서 썼어요. 여기 쓰고 이거 다 더하면 이거 다 더한 거잖아요. 이거 다 더하면 30에 4, 34예요. 34. 그렇죠? 자, 이거 다 더한 게 34래.
그렇죠? 그러면 아까 위를 보세요. 요 녀석이 뭐래고요? 27. 근데 요 녀석이 얘랑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 녀석이 27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더하기 얘가 34. 얘는 7이네. 알겠죠? 이 값이 바로 7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식을 그냥 쭉 써보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은 막 집합의 연산식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영역을 표시해서 각각의 개수를 이렇게 미지수로 표현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다 식으로 표현해 보면 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고요. 자, 집합의 원소 개수를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집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집합은 대략 이런 거고요. 이제 나중에 좀 더 문제를 풀 때, 시험 대비 문제 풀 때 좀 더 다양한 문제, 좀 더 깊이 있는 문제는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명제 쪽을 또 공부할 거예요. 명제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자,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